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기술경영 계롤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조희복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방학은 잘 보냈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즐거운 새 학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주차 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할 기술경영 개론이라는 것에 대한 강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 소개, 평가 방식 소개, 그 다음에 각 개인별 새 인사 간단하게 하고 변경사항 등 자기 소개를 좀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거는 대면 수업을 하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변경사항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첫 시간부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단체 카톡방에 각 개인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변경사항되어 있는 것들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강의할 기술 경영 개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경영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술 자원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획득, 관리,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과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 경영 차원의 일들을 대부분 맡아서 했고, 이 공대 출신들,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소나 생산 라인 이런 데서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 만들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죠. 그러니까 영역이 문과 출신들, 주로 경영학과 출신들이 하는 쪽하고 공대 출신들이 하는 쪽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기술 하나만 만들면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시작해갖고 전 세계에 지금 30% 40%를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었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관련하여 최근에 테슬라, 애플, 구글 및 현대차 등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어느 회사의 자동차가 디자인이 멋있고 연비가 좋고 품질 문제가 우수하냐 등이 고객들의 우선순위였는데, 이것도 기술이니까 좋은 기능인데 현재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멋있다, 연비가 좋다, 품질 문제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고객들의 우선순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향후 주행 시 어느 회사의 플랫폼이 제일 우수하냐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됐다. 플랫폼이 뭔지 알아요? 자율주행을 할 때에 필요한 플랫폼. 우리 AI,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 로봇도 그렇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AI나 로봇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머리는 누가 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한 모든 데이터들을 그 컴퓨터에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때그때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이용해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걸리고 또 잊어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컴퓨터 계통은 그런 걸 모두 집어넣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차를 우리 개인들이 아니면 드라이버들이 앞을 보면서 브레이크도 밟고 악셀레이터도 밟고 핸들도 돌리고 하면서 속도도 줄였다 뭐 늘렸다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자율주행은 그런 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다 컴퓨터가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라이더 같은 카메라 같은 것들이 앞뒤로 설치돼 있어. 앞뒤 좌우로.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차가 달리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고 차 속도를 줄인다든지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우리 개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플랫폼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테슬라, 애플, 구글, 현대차, 아마존, 이런 IT를 하는 큰 회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자율주행이라는 건 가능할 거다 해갖고 차에다가 그런 센서들을 붙여놓고 계속 전 세계를 돌면서 시험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 거에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다. 그래서 현재 차량의 판매 수량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테슬라 차량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주가가 제일 많이 폭등을 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이런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이 플랫폼이 어떻게 제일 잘 돼 있냐가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할 거다. 그러면은 현재 봤을 때는 테슬라가 데이터도 제일 많고 아이디어도 제일 많고 해서 여기께 제일 우수하다, 이런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장래 시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현재 시장의 시장 가치보다는 앞날을 보고 미리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보면 경영에 앞서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즉, 기술과 경영을 밀접하게 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큰 회사들부터 쭉 CEO들을 출신을 보면은 옛날에는 경영학 출신들이 거의 7, 80% 이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공대 출신들이 50% 이상 차지를 했을 거예요. 특히 제조업 계통은 공대 출신들이 더 많아요. 왜냐? 기술을 알아야지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판단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기술을 모르는 경영을 했던 사람하고 기술을 아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소통이 쉽지는 않겠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기술을 했던 사람이 직접 그 경영까지도 맡아서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상품화하는 게 빠르냐 하는 판단도 빨리 설리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유체학학이다, 뭐 동력학이다, 이런 수식 계산하고 하는 옛날 아날로그식 공학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현 시대에 여러분들도 상황에서 더 이런 기술 경영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2학년 때에 이런 기술 경영학을 강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순서를 보면은 기술 경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개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산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만 기술 개발하는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아이디어 내는 것부터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는 데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일들의 종류는 어떻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야 각 개인별로 자기 회사나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고 사업화를 계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내용 순서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기술 경영의 개념과 역사, 언제부터 기술 경영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냐, 왜 생겼냐, 그런 걸 좀 알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기술과 기술 혁신이라는 개념이 뭐냐? 기술 하는데 그런 기술은 어떤 거를 기술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기술 혁신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기술 그거는 일반들이 다 오픈이 돼 있고 하니까 새로운 시장을 또 확보를 하려면은 그거와 틀린 뭔가 장점이 있는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겠죠.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그거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술 혁신을 만드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나 뭐 어떤 정해진 틀을 갖고 공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기술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그 기술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건지 경영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데는 설명을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요즘에는 SNS다 뭐다 뭐 인터넷이다 온갖 카피를 할 수 있는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사업화 되기 전까지는 오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술의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무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열심히 나는 개발을 해놨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놈이 먼저 비슷한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 그러면 내게 안만 좋더라도 1차로 먼저 나온 놈이 우선이지 2차로 나오면 이 시장을 새로 뚫고 들어가기가 무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만들면서 망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돈을 투자했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나 뭐 세계적으로 특허다 뭐다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를 내가 내는 게 좋냐 아니면 특허를 안 내고 오픈이 안 되게끔 막아가면서 다 개발해놓고 특허를 내는 게 낫냐. 특허라는 거는 다 만들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샘플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만 해서 특허를 하면은 특허를 보고 이거를 변이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다 또 참고해서 방법을 좀 틀리게 해서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다른 경쟁사가 자기들이 하기 힘들으니까 이 회사의 직원을 빼내가려고 해. 그럼 이 회사의 직원을 빼내갈 때는 여기보다 급여라든지 모든 조건을 훨씬 좋게 제안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 입장은 갈등을 하겠지. 그러다 뭐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이거밖에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받는데 여기 가면은 3억을 준다 그런다. 5억을 준다 그런다. 차도 준다. 고민하다가 도망가겠죠. 도망갈 때 근황 가겠어요? 이 안에서 자기가 했던 거 알고 있는 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도망가도 요즘에는 칩 하나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보호를 할 건가. 그 다음에 기술 혁신 프로젝트다. 그래서 기술을 이런 것들을 만들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죠? 무지 어려운 일이죠. 이걸 안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도 좀 해놔야 되고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어야 되겠죠.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생으로 새로운 걸 하려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를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 사업화의 개념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 방법을 좀 알아야지만 내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 회사가 튼튼해지는지. 그것도 방법에 따라서 엄청 틀린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쿠팡이라는 배달업체 있어요. 쿠팡 배달업체가 있죠.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배달 많이 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가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죽어갖고 며칠 전에 TV에서도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그 배달 물건들 분리하는 그 라인을 공개를 해서 보여주던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기계 하나지. 화장실 갈 때도 신고하고 가야 되고. 왜냐면 라인이 계속 돌아가는데 누가 하나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물건을 거기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한국에다가 상장을 해도 될 수 있는데 상장을 한다는 거는 주식을 만들어서 미리 자기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죠. 이 가치를 높여가지고 일반인한테 팔아서 현금을 자기들은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인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서 이게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장한다는 게 무지 큰일이죠.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동안에는 대출도 받고 자기 돈도 들어가고 해서 힘들게 돈이 있어야 뭔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운영을 했었는데 이 회사 가치를 높여갖고 상장을 해서 주식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팔아갖고 현금이 들어오면 엄청난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출받았던 거 이자 높은 것들 다 갚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투자할 수도 있고 대출 안 받고도 엄청나게 큰일이죠. 근데 쿠팡이라는 데가 잘 머리를 써가지고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서 상장을 어디서 했냐? 한국에도 안 하고 미국에서 직접 했어요. 글로벌로 한 거죠. 세계 시장에다 내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요즘에 뭐 주가가 엄청 뛰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의 가격이 엄청나게 초기 가격이 선정이 돼서 상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이게 그 가격으로 전체 팔린다면 55주의 회사가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구상을 진짜 그 개념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사업의 또 한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화를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요즘에는 마케팅이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 매스컴 보면은 TV다 뭐다 보면은 거의 그 시간에 30-40% 이상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뭐야 TV에서 마케팅 온라인 쇼핑하는 쇼핑 채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도 어디 맛집이다 뭐다 해서 TV에서 한번 나오면은 그 한번 나왔던 집은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다면서요. 맛이 있든 없든 그래도 TV에서 한번 중계를 해줬기 때문에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 심리가 한번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닷가를 돌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가갖고 그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해요? 그래도 맛있다는 집에 가서 하는 게 한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그 가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 맛집들을 찾아놓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보면은 비가 오더라도 바깥에 한 3-40m 이상 줄이 서 있어요. 점심때 되면은. 그 관광 온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심정이겠죠. 인터넷상에서 맛집 찾아가지고
그 집이 유명하다더라, 맛있다더라 하니까 와서 줄 서는 거죠. 그 뭐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점심 때 3, 40m, 50m를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먹어보면은 그 옆집에도 그런 집이 있을 텐데 진짜 이 집이 정말로 맛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군데 다녀보면은 옆집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은 이쪽에서 더 맛있다고 하니까 매스컴에서 TV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먹었으니까 여기 가서 또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집만 오게 되는 거지. 이런 마케팅의 종류 및 전략, 마케팅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서 사업화도 하고 하려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술인사 조직의 유형 및 특성,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현대자동차 마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조직하고, 삼성전자 마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조직하고, 그 방법이 똑같으면 우스운 거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부품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부품 몇 개 없어요. 그죠? 부품 몇 개 없는 거를 만드는 회사에 조직하고, 현대자동차는 차 하나를 만들려면 부품이 25,000개, 30,000개 돼요. 그렇게 많은 부품이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하나의 아웃이 나오는 제품하고 조직을 절대 똑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뭐 한 10여 년 됐는데 외국에서 팀장과 팀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조직을 바꿔야 된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데는 직원이 몇 명 없으니까 부품이 몇 개 안 되니까 팀장이 팀원들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5명, 10명만 데리고 하면 되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데는 엔진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백 명이 필요해야 돼요. 몇백 명이. 거기에 부품이 수십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품 하나를 만들려도 이게 소나타에도 들어가고 그랜저에도 들어가고 뭐 엑셀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데는 팀장 대 팀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팀장이 팀원들 100명씩 되는 팀원들을 다 일일이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밑에 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팀장 대 팀원으로 한 10여 년 전에 바꿔놨어요. 이게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사원, 대리, 과장,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 차장, 부장 이렇게 있어서 이 계단이 있어야 결제도 받으면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원은 일이 이만큼이고 대리는 이거보다 많은데 이 사람이 이쪽을 또 챙겨줄 수 있고 과장은 더 많으면서도 이걸 좀 챙겨줄 수 있고 그래서 일을 분산시켜서 하는 건데 이런 중간 과정 없이 팀원 대 팀장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 팀장은 회의 다니라고 관리해줄 시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을 결제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서 굳이 보고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기술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밑에 직원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오고 나서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그 뒤에 이런 전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인사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무지 큰일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무지 많아요. 이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불러놓고 컨설팅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막 외국에서 이런 게 새롭게 생기고 했는데 이런 게 무지 좋은 시스템이다 하니까 이 오너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인원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네. 그래갖고 와서 우리도 무조건 저쪽으로 해보자. 이런 오너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기술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조직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는 거지.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 인사 조직의 유형민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하려면은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일단 일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겠죠. 누가 할 거냐.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면 좋은 기술이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개발할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팔 거냐. 돈이 없기 때문에 조직도 없고. 처음에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속 운영을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평생 자식, 자자, 손손 물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어떤 경영을 하는 데까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 중에 큰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더 부족하다 하면은 2학기 때까지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1학기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1학년 때 공학 공부하던 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더 여러분들한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